지금부터 김진애 후보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기자분들의 좀 자유로운 말씀도 듣고 질문 듣고 우리 서울시장 후보이신 김진애 후보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앞으로 1시간가량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진애 후보님 모두 말씀이 있으실 테고요. 그 이후에 기자분들께서 이번에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요.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린 형태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신 김진애 후보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간담회라서 좀 앉아서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서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기운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여러 질문들이 오늘 나올 길을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1년 3개월 짧은 임기지만 서울 시민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당장 풀어내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희망을 주고 기운을 내게 만드는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민생 실적을 쌓아야 대선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모든 이론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진짜 도시 전문가 출신의 후보로서 서울에 당면한 부동산과 주택 문제, 또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서울의 도시 발전을 이끌 최적임자라 판단하고 또 평가받고 있기에 출마했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실사구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고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란 단순히 세력 교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희망으로 가슴 설레며 투표하려 꼭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일화여야 합니다. 성공적인 후보 단일화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페어플레이 그리고 정책 공약 공감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절대 필요하고 정책 공약 공감대가 절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에 임하는 태도가 페어플레이인지는 의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들의 당초 계획처럼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단일화에 돌입할 수 있게 일정을 설계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경선을 마감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 일정을 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안 취했고 이제야 위기감에 나서면서 충실한 단일화 방식을 생략하자고 하는 게 과연 페어플레이입니까?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감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라니요. 21세기가 아니면 과연 2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것이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21분 컴팩트 도시를 그린 겁니다. 인위적으로 숫자 20에 맞추다 보니까 한강 위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쪽 위에는 산이 있는데도 바로 경복궁 뒤에 산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런 호구적 그림을 그리는 태도로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도시 주택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박영선 후보의 큰 동글뱅이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2030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은 이렇게 자세하게 큰 동그라미와 또 작은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개발을 얘기를 하면서 역세권 미드타운을 제가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역세권 미드타운과 한명숙,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왔던 10분 동네를 합하면 서울의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 서울에 바로 땅 위에 있는 겁니다.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 주변에 이렇게 역세권을 그리면 미드타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게 허구입니까? 바로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담고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걷고 싶은 서울을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가 수시로 홍보하는 수직 정원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도 내용도 분명치 않거니와 형태마저 표절이 의심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박영선 후보가 출마 선언 시에 만든 수직 정원 도시의 모델입니다. 여의도에 이런 빌딩 숲의 가운데 이런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최근의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뉴욕시의 웨슬이라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그린 겁니까? 누가 이런 형태를 카피한 겁니까? 웨슬은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거기에 허드슨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빼곡하게 심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까지 여기에 넣겠다고요? 과연 그 개념을 이해하는지, 이게 오히려 서울의 생태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해보신 적이 없고 그걸 그림으로만 그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수직 정원 도시가 뭐냐고. 이건 박영선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지 왜 도시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가 설명해야 하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무늬만 단일화, 무조건 단일화는 효과가 낮아집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 열린민주당과 김진애 후보에 대한 존중 태도를 보여야 단일화도 성공하고 본선도 성공하고 대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당의 유력한 후보라 해서 정체성, 리더십, 공약을 검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띄워주고 보호하고 방어만 해줘서는 본선이 위험해집니다. 이인재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맞득찮은 후보였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기억하십니까? 2%대로 시작했지만 열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후보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페어플레이 단일화 과정을 제시하십시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역량에서도 또 정무적으로도 서울시장 최적임자임을 서울시민과 범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페어플레이에 맞춰서 일정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수직정원과 21분 도시 공약을 철회하십시오.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공약, 시민의 삶에 와닿지 않는 허황된 공약으로는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10년 전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충분한 시간, 충분한 토론, 충분한 검증, 공정한 평가 방식을
설계해 주십시오. 시간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편입니다. 한 뿌리인 양당의 평당원의 마음을 얻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서울시장의 마음을 얻어서 저 김진애는 기필코 빅뱅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기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고요. 후보께서 직접 지명해서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어떤가요? 이거 네. 없어도 되나요?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없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남서현인데요. 민주당과 단일화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건지. 네. 그 이상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어저께 많이 나왔는데 물밑으로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작년부터 더불어민주당도 이 단일화에 대한 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난 후에 양당이 이제는 이제 공식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단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그것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은 어떤 추측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이런 얘기들을 부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열린민주당으로는 공식적으로 아직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고요. 이것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후보의 의지와 뜻도 중요하지만 당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대당 지금 물밑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2011년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네. 당시에 TV 토론이랑 여론조사랑 그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3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시한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월 8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의 편이다. 그 뜻은 뭐냐면 제가 가볍게 이번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리고 주위의 얘기를 들은 대로 이것은 김진애가 가장 최적임자다. 최적임자라서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좋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에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거는 항상 단일화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더 급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더 페어플레이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조금 소속을 얘기해 주시게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뉴스킵 김현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하실 때 정면 좀 보고 말씀하세요. 요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뉴스원의 서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수력정원이랑 도시공약 두 개를 공약을 이제 철회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뭐 약간의 수정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철회 입장이신가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던졌으면 사실은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27일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우상호 후보가 저보다 2주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상당히 유력 주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출마를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저도 당연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마 선언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출마 선언에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는 호구다, SF다, 호황대다, 땅에 발이 붙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조감도나 투시도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MB나 오세훈 시절에 하던 일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비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제가 비판을 했는데 언론이 별로 그걸 떠들어 주시질 않아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야, 제가 무슨 비판을 지금 막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들은 박영선 후보 측은 새겨 들을 말이 있다, 이런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그 광고 업체에서 만든 그 영상을 계속 틀면서 똑같이 마치 뉴스 앵커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듯이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른바 선거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함으로 해서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방식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서울시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제가 오늘 표절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 원작자가 누구인지, 과연 이걸 누가 그렸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의 환경적인 점이나 더군다나 1년 3개월짜리 시장이 과연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에 올라간다면 이게 가장 주요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들어가자마자 이거 하는 것부터 많이 체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보셔서 과연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성찰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의 메시지가 나올지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뇌인재 피해 입장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좀 여쭤본다면은 이제 수정을 만약에 제안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좀 제안하고 싶은지 수익정원이나 21분 선택도시나 도시 전문가로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전문가로 남의 후보의 공약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후보입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책임과 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박영선 후보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한테,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를 남의 공약, 제가 예전에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일을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캠프의 참모로서 당연히 고쳐드리고 만들어드리고 합니다. 제가 한명숙 후보의 캠프에서 가장 깊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10분 동네를 만든 것도 접니다. 왜냐하면은 10분 동네는요, 이게 11년 전에 제안한 거예요. 이 남의 도시들이 무슨 얘기 하기 전에 11년 전에 한 성견 지명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한명숙 후보가 낙선하시는 바람에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을 만드는 데에 모델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지는 못할 망정 남들이 뭐 한다고 어중간한 숫자 20일을 들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도시에 대한, 또 도시의 삶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판은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하고, 그리고 국힘당 후보들도 하고 하는데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의 내용을 검증하는 걸 왜 더불어민주당이 안 합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공약의 현실성, 이게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거는 공당으로서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선거 운동을 해오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후보에 대해서 예찬하고, 그거 참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마땅치 않은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아예 거론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우리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무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저의 범민주 진영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박영선 후보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성찰을 기대합니다. 네. 네.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이 틀린데요. 네, 민주당 경선 과정을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후보로서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뭐 초기에 평가를 한 거는 너무 밋밋하다라는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뜨겁게 붙어야 거기서 이긴 후보의 힘이 붙고 앞으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뜨겁게 보셨을 그 경선의 과정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이인재 후보, 노무현 후보의 이 경선 과정. 그리고 가장 뜨겁게 붙었던 건 아마도 이명박, 박근혜 이 두 후보의 경선이었을 겁니다. 뭐 그에까지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는 정체성, 이 사람의 리더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약의 현실성과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토론을 여러 번 했으나 토론에서도 깊이 안 들어가요.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원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나면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공이 정확히 나오고 그 내용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계속 준비된 멘트만 할 수 있게끔 해놔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경선이죠. 저는 제가 경선에서, 제가 이제 단일화에 임한다면 그런 토론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토론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뜨겁게. 그렇지만 우리는 한 뿌리이고 한 동료고 우리가 본선에서 같이 이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뜨겁게 서로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경선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죠.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서로의 약점 또 서로의 강점 이런 부분에서 추가 질문 또 추가 질문 또 추가 질문 하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마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토론이 아직도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아마 한 번 더 남았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저는 모든 후보의 토론을 다 봤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본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마지막 토론이 어떻게 될지 제가 조금 더 오늘 좀 에너지를 불러 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을 해주셔야 기자가 좋은 답이 나옵니다. 네. 정책 토론 방식에 대해서 네. 뭐 미리 염두에 두거나 뭐 이러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1대1 토론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 토론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하는 거는 시간 조정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뜨거운 예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1대1 토론,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1대1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는 점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거를 조금 채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주제도 미리부터 다 정해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놀게끔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자유 주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체성과 리더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유 토론이 1대1 토론, 맞짱 토론이 제일 필요합니다. 네. 네네. 뉴시스 김남희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단일화에서 시간은 김진호 군 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3월 8일이라는 게 민주당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현역 의원이신 의원님의 사퇴 시한도 3월 8일인데 그 전에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저 메모를 들여다보시면은 저는 10년 전에 박원순 후보 측에서 당시에 박영선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까지 일정을 맞춰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는 3월 8일까지 이렇게 짧게 경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저렇게 밋밋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난주에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났더라면 3월 8일까지 2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으면 지금은 일정보다는 오히려 내용이 더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게 처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그걸 듣지를 않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언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런 정치에서 서로 간의 기대감과 또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저는 마치 지금은 이제 어저께도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가령 솔직히 이제 우상호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도 더 저는 미리 잡았어야 된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하도 출마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니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가 저기 되면은요. 저는 이제 항상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단일화를 만드는 방식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최종 후보가 될 누구에게 꽃길을 좀 깔아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28일 날 아마 저녁에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단일화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2, 3일이면 결정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네. 네. 지금은 후보끼리 단일화가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동시에 당대당 통합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는지? 네, 조금 아까 그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당대당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공식화한 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통합이라는 이슈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언론의 관심을 받은 거는 있으나 제가 충분히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가 비록 3석밖에 안 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납니다. 아마 작년 11월 달에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강욱 의원님이 하신 역할, 그리고 지난주에도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도 그날 합의가 돼서 통과를 했지만 그때도 만약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면 제가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게 열린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라서 점잖게 잘 못하는 얘기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은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또 국힘당 의원들을 제압하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합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전당원 투표를 꼭 거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또는 어느 후보가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뭔가 토의를 해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제가 박영선 후보에게도 지난주에 전화상이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또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됩니다. 저는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김진 에어컨으로 활동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 그리고 평당원들까지도 김진애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도 지난 설날 연휴에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나 후보가 그런 것을 열린민주당의 존중과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존중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조표입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단일화 과정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잘 느껴졌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3월 8일보다 더 늦어도 된다. 이 말씀은 의원님의 어떤 의원직을 걸고 단일화 과정에 그렇게 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한테서 딱 부러진 말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걸고 이러는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뭘 건다. 그리고 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지금은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히 저는 제가 그동안 공약 발표를 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한 50몇 %가 문제를 담고 있는데 최근에 변창흠 장관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이사 공급 대책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시의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애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감히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변창흠 장관과 10년 이상 정책적인 동지였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도시개발에서 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쓸어내고 하는 것만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인 지하철역 주변에 도시다운 도시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냐.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고 또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체계를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조례로 만들고 또 지구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인허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SH와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게끔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이사 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 정책의 변화에서 제가 굉장히 호흡을 맞춰 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동산 공급이랑 지방 자치를 맞물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슈 관련해서 오늘 운영이 공청회 됐는데요. 처음이긴 한데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자 도시 전문가로서 여의도 이제 비어 있는 국회 부지 활용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완전 이전 이후에 민주당의 시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사실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감대가 형성이 국힘당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국회가 이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국힘당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 부지가 나왔을 때 여기에 주택 문제를 풀자, 아파트를 뭐 여러 짓자 이런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무제한 제안이고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제가 되게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가 워낙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국제금융 파이낸스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첨단 산업의 허브로 해서 만들자.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금융지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홍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런 전제를 통해서 이럴 때도 나서야 되는 게 서울시도 나서야 됩니다. 같이. 왜냐하면 그쪽에 이거는 국가적인 과제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상암동에 상암 DMC 타운을 만들 때 그때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건시장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MIT도 그때 이제 MIT에 굉장한 미디어 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딜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허브며 그 젊은이들의 앞으로의 그 디지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로 만들자. 이 얘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번에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이라는 걸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미 서울의 벤처 허브나 이런 곳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원래 디지털 허브를 만들거나 이러는 거는요. 아주 화려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조금 허름하고 그렇지만 관리비와 임대료가 싼 이런 뭐 성수동이나 물레동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는 그런 허브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훨씬 더 발랄한 상상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혹시 추가 질문은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네네. 단일화 협상 맞이 노선으로 생각하는 시안이 있으실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협상이라고 하는 건 협상이 임하는 거지. 협상 자체가 가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 전혀 모르는 미지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죄송한 다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요새 허리가 두 구멍이 줄어서 제가 체력이 아주 그래서 최고의 선거 운동은 최고의 운동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랑 뭐 협상 플랜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듣고 있는 건 없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을 하고 아마 어떤 부분에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점증시켜야 실제로 단일화가 추진이 될 때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의 흥행에 관심이 높아져서 본선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당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게 3월 4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를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어떤 협상 방식이 될지 이것은 이후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일찍 성사시켜 놓으면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질 언론의 관심이 제일 떨어지시겠죠.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전략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예, 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뭐 후보님 더 하신 말씀 없으시면 네. 예, 제가 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른바 진짜 도시 전문가 그리고 이공계 출신의 실사구시적인 마인드로 아주 가득한 이런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민들이 지금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 부분들을 품어내는
이런 오아시스 서울시장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제 별명이 김진에너지입니다. 김진에너지로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나눠드리면서 희망을 만들어드리고 저의 김진에너지를 서울시에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